안녕하세요. 합창합주 지도법 2주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합창합주 밴드부 수업의 중요성과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창 파트를 보면요. 논문에서 발췌해온 내용입니다. 합창활동 교육적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합창은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 합창활동을 통해 서로 간의 유대감, 결속력이 형성되고 학교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합창활동에서 경험한 화성감을 통해 학생들은 정서가 순환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다. 나아가 이때 형성된 주의력과 집중력은 다른 학습에도 영향을 끼친다. 셋째, 합창곡의 선율과 가사를 통해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그로 인해 음악적 정서를 형성하도록 이끈다. 이는 전반적으로 기초 음악 능력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 장은원의 합창수업 프로그램 개발 2015년 학술지 논문입니다. 뭔가 좋은 얘기들은 다 갖다 놓은 것 같죠? 하성수의 석사 논문을 보면 이렇듯 합창은 청소년 시기의 정서적인 안정과 예술적 감수성, 사회성 발달과 음악적인 생활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음악적 발달 단계에 따라 청소년기가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음악적 재능은 10세 전후에 가장 많이 발달하며 화음감은 시기세경에 발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창은 서로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보와 배려, 협동심과 책임감을 기리기에 적합한 활동이다. 따라서 급격한 심신의 변화에 따른 이론적 사고의 발달, 가치관의 혼란, 현실에 대한 반항과 일탈 등으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합창 수업은 매우 중요하다. 일단 두 개의 논문에서 뽑아봤습니다. 학술지 논문이랑 석사 논문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이제 영역 중에 하나가 논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졸업 요건에도 논문이 있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그 논문의 프로세스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 수업에 사용되는 예제들은 거의 대부분 논문에서 이렇게 발췌를 해오고 최대한 출처를 밝혀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중요성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인터넷 소스를 뒤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블로그에 합창 수업은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뜬 글이 있다. 제가 그걸 수업에 가져왔어도 큰 문제 없어요. 저작권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아주 심한 오류가 있다거나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소스에 대한 출처를 밝혔을 때 그게 신빙성이 있는가의 문제겠죠. 블로그에 누군가 써놓은 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합창은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카데믹한 프로세스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논문을 쓰실 때 논문 한 줄에 어떠한 얘기를 하고 싶다, 어떠한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렇게 출처가 명확하게 표기되고 이게 아카데믹한 프로세스에서 공신받은 그러한 근거를 쓰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개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합창 수업은 인성, 사회성, 음악성을 발달시킨다. 어떻게? 유대감, 결속력, 양보, 배려, 음악적 전서, 감수성, 주의력, 집중력 등을 향상시키므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그리고 그러한 시기가 청소년기가 적당하기 때문에 합창 수업이 이 시기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가 느껴지시나요? 이 합창 수업의 효과라고 연구되어 있는 것만 보면 합창 수업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죠. 저도 고등학교 때 중창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합창 수업 중요성을 읽으면서 사실 나는 이런 거 전혀 경험 못했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물론 한 25년 전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면. 그때 내가 합창단을 하면서 겪었던 내 기억은 선배들한테 혼나고 기합받고 가끔은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고 이런 기억들 뿐인데 와, 합창에 내가 알지 못했던 유대감, 결속력, 양보, 배려 이러한 요소들이 있었구나. 네,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때와는 많이 다를 테니까 지금은 훨씬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말로 학생들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협동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학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합창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합창 수업이 가지고 있는 현황, 문제점은 무엇이냐? 정은주의 논문입니다. 2010년 석사 논문입니다.
이 연구자가 7개의 교회 21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끌어간 건데 막상 논문을 보면 조금 연구 설계가 허술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뺄 건 빼고 줄일 건 줄여서 내용을 요약해 보면 현재 합창 수업의 현황은 대표적으로 3가지라는 거예요. 음악 교과 수업 내에, 쉽게 말해서 음악 시간에 합창을 부를 때, 이때 합창 교육이 이루어진다. 음악 시간에 음악실에 갔더니 다 같이 합창 부르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의 문제점은 뭐냐? 제한된 시간 내에 다양한 영역 교육을 해야 된다. 음악 시간은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때 감상, 합창, 기악, 그 밖에 등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창 수업이라는 그 퍼센테이지가 적을 수밖에 없다. 거의 미미하다라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고요. 그렇게 한 반을 통틀어서 수업 시간에 합창 시작하다 보니까 합창 기초 능력의 편차를 커버할 수가 없다. 누구는 악보조차 보지 못하고 누구는 이렇게 멜로디를 부르지도 못하는 음치인데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악보를 보고 동일한 수준의 곡을 해야 되니까 이 능력 편차 때문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형태는 학교 합창단입니다. 저는 사실 이 연구 결과 보고 되게 놀랐었어요. 학교 합창단인데 이 학교 합창단 친구들의 58.9%가 합창단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합창대회를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음악 선생님이 제가 음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합창단 들어와서 내 그 가시권 안에 있어, 뭐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합창 대회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합창제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내가 합창단에 속해서 노래를 부르는 목적이 합창대회를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는 사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확실히 뭔가 요즘 학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학생들은 물론 2010년도 연구긴 하지만 뭔가 조금 더 목표의식이 분명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너무 이런 점수 위주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이 학교 합창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렇게 합창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항상 대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바짝 준비하고 조금 쉬고 풀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너무 일시적인 합창 교육 때문에 체계적 교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모두 대회 준비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속해 있는 많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목표가 수행평가 점수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사실 이것도 조금 놀랐습니다. 합창단을 한다고 수행평가 점수를 준단 말이야? 라는 걸로 조금 놀라긴 했는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년 전 연구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논문에도 똑같은 소스라면 최신께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지 현재에 가까운 상황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2010년이면 강산이 한 번쯤 변하는 시기인데 제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라 갖고 왔는데 여기에 1982년이라고 써있다. 그러면 상황이 이제 너무 다르겠죠. 그래서 논문은 이 많은 논문들 다 봐야 되나요? 아니요. 최신 것부터 보시면 돼요. 최신 것부터 한 70편 정도 보시면 석사 논문 하나는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150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70편으로 줄이고 있어요. 자, 학교 합창단은 이러한 상황이고요. 방과 후 학교에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어떤 상황은 기본적으로 학생 의지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행평가나 내신 성적 반영 이유로 나는 합창단을 합니다. 라는 답이 학교 합창단에서는 32%였어요. 그런데 방과 후 학교에서는 0%더라 라고 결과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32%가 나온 것과 방과 후의 0%는 모집단이 달라요. 여기서의 32%는 여기에서 나온 결과고 방과 후는 방과 후에 참여하는 학생들만 따로 조사했기 때문에 두 개를 공통적으로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논문 내에서 뭔가 양적 연구를 한다면 모집단이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런 한계성은 있지만 그래도 딱 가시적으로
학교 합창단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많은 3분의 1이 수행평가나 내신 성적 반영 이유를 머릿속에 두고 있지만 방과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일 혹은 자기의 음악성 발달, 음악적 정서에 대한 함양 이런 걸 목적으로 합창단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은 일단 학교 지원과 관심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꼽고 있어요. 아마 이 이유가 이쪽과 긴밀하게 연계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뭔가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합창 활동이 아닌 학생들의 이런 인성과 이런 심미적 경험을 위한 교육에는 조금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만 해봅니다. 논문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자, 전 시간에 합창 수업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 합창 수업을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학자들이 얘기하고 밝히고 있는 아주 그럴싸한 음악적 효과들보다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딱 그으면 이론과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준비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저 고등학교 때 합창단 했던 생각들이 이렇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던 것들도 떠오르면서 과연 그때도 이런 이론이 없지 않았을 텐데 없었을 때인가요? 제가 했던 때는 90년대니까 물론 그렇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정말로 나의 인성과 사회성, 음악적 발달을 도와주고 있는가? 내가 이 안에서 배워야 되는 게 어떤 배려와 양보, 유대감과 결속력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가치에 도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시는 교육자분이 우리의 어떤 성취 목표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노래 연습을 시키고 정확한 음정을 잡고 발성 연습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 외에도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준비들을 하시면 훨씬 좋은 합창 수업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합주 수업 중요성과 현황을 보시면 박지연의 논문입니다. 학술지 논문이죠.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음악 활동은 여러 활동 영역 중에서도 기악, 즉 악기 연주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키비, 얼스킨, 엘리엇 등 많은 음악학자들은 음악 연주에 직접적인 참여는 음악을 듣는 것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중요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악기 연주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엘리엇의 행위 속 사고, 행위 속 지식이라는 전제하에 여러 악기들을 활용하여 음악을 만들고 실행하는 음악하기는 중요하다는 점에서 악기 연주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하학적 경험은 음악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청각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음악적 이해력을 증진시키게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더불어 가창에 비해 폭넓은 음력과 풍부한 음량, 신체적 조건을 넘어서 악기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울림 및 기능을 통해 표현의 가능성을 확장시켜준다는 점에서 더 높은 음악적 성취감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일단 학술지 논문인데 글을 읽으면서 말이 조금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적극적이고 활발한 음악 학습은 여러 활동 영역 중에서도 기악, 즉 악기 연주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논문에 조금 더 도움을 드리자면 글은 항상 짧고 심플하게 쓰시면 됩니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음악 학습 활동은 많은 활동 영역 중 악기 연주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짧게 끊어가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악기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라고만 쓰시면 되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강조하였다. 역시 이것도 강조한다 라고 뭐든지 현재형으로 쓰시면 됩니다. 글은 항상 짧고 간결하게 쓰시면 돼요. 자, 합주 수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합창에서 볼 수 있었던 중요성을 밑바탕으로 어떠한 더 극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적 성취감이 훨씬 더 높다. 청각 능력, 음악적 이해력과 표현 가능성 증진으로 인한 음악적 성취감이 높다라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합주나 모두 다 앙상블 수업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타인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안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학생들이 협동심을 배울 거고 배려를 배울 거고 음악 활동, 직접 악기 소리를 내보고 노래를 불러보고
이러한 감수성, 표현력의 증진들, 여러 가지 효과들은 뭐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이 논문들을 다 읽지 않거든요. 일단은 내가 합주 수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일단 합주 수업, 합주 운영, 방과 후 합주 이런 식 키워드로 선행 용어들을 뽑아요. 그 중에 초록 부분을 읽습니다. 그 중에 가장 초록이 잘 써 있는 논문을 선택을 해요. 초록 딱 보면 이 논문 퀄리티 나오거든요. 초록 딱 보고 서론부터 읽어가다가 내가 여기 부분 써야지라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 중요성, 이게 어디 있을까요? 방과 후 학교를 위한 관현악 합주 운영 및 지도 방안 연구예요. 이 지도 방안 연구의 거의 대부분 이론적 배경에는 합주 수업의 중요성, 합주 수업의 이론적 배경 이런 것들을 밝혀놓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보는 겁니다. 아니면은 서론에 간단하게 합주 수업이 얼마나 중요성을 갖고 있고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밝혀두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중요성을 찾기 위해서 논문의 본문을 본다거나 아니면 결론 부분을 본다거나 이렇게 보는 건 약간 시간 낭비겠죠.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아카데믹 리딩이라고 합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바로 뽑아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도 선행 연구들을 그런 방식으로 선별해서 보시면 빠르게 논문을 읽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논문에서 또 하나 제시하고 있는 게 학교 관현악 합주 수업 운영에서의 문제점이에요. 보통 이론적 배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점은 관현악 합주 지도 및 운영에 관한 부족, 운영 관련 방안 부족, 교수 학습 및 방법 부족, 연습 시간 부족, 합주 참여 시간 부족, 연습 미흡. 일단 합주 지도 및 운영에 관한 부족 부분은 학교의 측면이라고 보자면 얘랑 연결되겠죠. 학교의 지원 부족, 연습 및 합주 공간 부족, 재정적 어려움, 강사 및 지휘자 지원 부족.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연습 시간 부족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전 시간에 봤듯이 많은 음악 수업이 합창 수업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왜 그랬죠?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이었죠. 노래 조금 한다라는 친구 10명만 모아놓으면 한 곡 정도 한 일주일 연습하면 어떻게 보자면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악기 하고 싶습니다. 너 악기 할 줄 아니? 아니요.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친구가 합주에 참여할 때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악기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라는 친구들만 모아놔도 하나의 곡을 완성하기까지는 합창과는 약간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대충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뭔가 깊이 있고 약간 농도 진한 연습이 돼야 되는데 학생들의 아카데믹한 이제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또 하나 합창단은 지휘자 보면이랑 피아노만 있으면 애들이 악보도 들고 부를 수 있었는데 이놈의 합주팀은 앙상블 팀은 10명이면 보면대 10개 필요하다 그러지 20명 됐으니까 보면대 10개 더 필요하다 그러지 매번 연습 때마다 지휘자 선생님 와야 되지 각 개별 악기 강사님들 와야 되지 너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재정적인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을 들어가 보면 일부 악기의 편중화를 볼 수 있어요. 이건 모든 학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이올린, 플루트 등의 중심, 금관악기 및 타악기 부족. 저희 아들도 이제 5살인데 엄마가 자기가 중학교 때 쓰던 바이올린을 이제 오랜만에 꺼내서 아기한테 장난으로 이제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꽤 그럴싸하게 하더라고요. 네. 누구나 접근성이 용이한 악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리스트 악기, 바이올린, 플루트, 하다못해 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는 첫 번째 악기는 이제 피아노죠. 이런 식으로 특정 영역의 악기들이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악기를 처음 배우고 싶은데 처음부터 나 바순 배우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없거든요. 굉장히 레어한 악기들은 접근성이 좋지도 않고 접할 수 있는 경우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일부 악기의 편중화를 겪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치자면 일부 악기의 편중화, 이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조금 이따 생각해보죠. 악곡의 부족이에요. 이 악곡의 부족은 악기의 편중화와 연결됩니다. 학생들 수준에 적합한 악곡 부족이라고 되어 있지만 학생들 수준에 적합한 악곡 부족의 가장 큰 이유가 일부 악기의 편중화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가 등원중학교의 오케스트라부, 관현악부죠. 물론 관현악부의 편곡을 한 건데 편성을 한번 보시면 플룻 1, 2, 3 클라리넷, 바이올린 1, 2, 3 첼로. 자, 오케스트라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들의 전부였었어요. 플룻이 3명, 클라 1명, 바이올린 3명, 첼로 1명. 이들을 데리고 오케스트라부를 시작한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교육을 나갔던 곳입니다. 제가 편곡을 했었고. 물론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해서 1년 뒤에 그래도 많은 학생들로 오케스트라를 꾸며서 일산 킨텍스에서 연주를 하고 그 연주를 통해서 장관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잘해서 받았다기보다는 이 성장이 눈에 보였겠죠. 처음에 정말 이렇게 8명 모여서 시작했던 관현악부가 풀 편성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얼추 오케스트라 모양을 갖춘 팀으로 성장을 한 게 아마 이제 점수를 받았던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편성밖에 없을 때 내가 아무리 플룻 세대 클라 한 대, 바이올린 세대 첼로 한 대로 연주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찾아봐야지 밤새 뒤져도 없습니다. 이건 편곡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곡이 없지? 일부 악기의 편중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 수준만을 생각한다면 수준은 내려서 찾으면 어느 정도 제제곡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악기의 편중화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부 악기의 편중화, 악곡의 부족을 어떤 방식으로 넘어설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냐면, 자, 이 정보는 현재 저랑 논문을 진행하고 계신 분한테 제가 아웃라인을 드렸던 겁니다. 이 연구는 성인 피아노 지도 교수법 고찰이고요. 정한규의 2014년 논문의 후속 연구로 준비하고 있는 논문이에요. 일단 전체 컨셉은 뭐냐면 성인 피아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성인 피아노 지도법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대학 교육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보충돼야 된다.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3가지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교재와 제제곡 선별 능력과 편곡 능력. 두 번째 반주법 수업 강화. 3번째 사례 연구 중심의 세미나 수업 필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사례 중심의 세미나 수업 필요라는 건 뭐냐면 성인들의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목적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성향들도 다를 거고 캐릭터도 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들에 부딪힐 수 있는지 사례 연구들을 중심으로 한 세미나 수업. 그래서 현장에서 이건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일인데 라는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경험에서 오는 임기응변과 응용력 필요, 이러한 경험을 실전에서 처음 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인들은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 딱 한 곡만 연습해서 뭔가 하고 싶습니다. 혹은 마이너 곡을 제 상황이 지금 이런데 최대한 감정적으로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아이들한테 피아노를 가르쳤던 것과 훨씬 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에 맞춘 다양한 상황들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 두 번째가 반주법 수업 강화인데 많은 대다수의 성인들이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라던가 아니면 모차르트의 소나타를 치기를 원하기보단 코드 반주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듣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대중가요들을 혼자 반주하면서 노래도 불러보고 이러한 반주법을 원하는데 사실상 클래식 연주자들한테 가장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반주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주법 수업이 강화돼야 되고 그걸 위해선 이런 식으로 클래식 화성학과라고 썼네요. 네, 학인데 실용화성학 수업이 병행돼야 되고 앙상블 연주 수업 등이 또 부스트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꼽는 게 얘입니다. 교재와 제제곡 선별 능력과 편곡 능력. 이 아랫부분은 성인 피아노 지도법 고찰에 물론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합주 수업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였다면
교재와 제제곡, 선별 능력과 편곡 능력.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합주 수업 준비에 필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얘네들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합주부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앙상블 부는 일부 악기의 편중화와 심각한 악곡의 부족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편곡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편곡을 잘할 수 있는 편곡자와 긴밀한 관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다음 주부터 새로운 곡 시작할 텐데 금요일까지 악보 좀 보내주세요. 10만 원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편곡자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적은 금액을 받고 바로바로 편곡을 해주는 편곡자가 없다면 내가 편곡을 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가능성들이 열려요. 그래서 이 수업의 일정 부분은 물론 한두 번의 수업으로 이 편곡이 실제적으로 딱 되진 않겠지만 어떠한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지 정도는 한번 커버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교재와 제제곡, 선별 능력이죠. 어떠한 곡이 학생들이 쉽게 연주할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듣기에 좋고 해볼 만한 곡과 실제 연주했을 때의 곡들은 많이 달라요.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악기 연주하기 쉬운 조가 뭔지, 그 다음에 어떤 리듬, 포지션 이런 것들을 아시겠지만 만약 내가 피아노 전공인데 피아노 전공자로서 관현악부를 맡았다. 그래서 이들한테 첫 번째 곡을 연주시켜야 된다. 근데 원곡이 D 플랫 메이저니까 내가 D 플랫 메이저로 악보를 만들어서 갖고 갔어요. 아이들 힘들어합니다. 플랫이 많이 붙어있는 조는 특히나 현악기에서는 어려운 키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사소한 이유들로 이 곡이 적절한 곡인지 제 편곡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관점이 투영될 수 있는가를 보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밴드부 수업의 중요성과 현황이에요. 혹시 주위에서 밴드부 수업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방과후 수업을 한참 이제 지원 서류를 낼 때 그 방과후 교실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이제 강사 요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고를 올려놓은 학교에 쭉 이제 메일을 보내요. 한 20개 보내면 한 군데서 연락이 오는 것 같은데 제가 밴드부 교육을 나갔던 곳은 일단 중학교였어요. 중학교였고 자기들의 밴드부실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었고 근처에 있는 이제 구청 문화센터 같은 데에 합주실을 빌려서 한 달에 한 번씩 밴드 교육을 나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밴드부가 이렇게 각 학교마다 많이 있다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저도 그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밴드부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꾸 제가 그때까지만이라고 하니까 최근 같은데 25년 전만 해도 밴드부는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었는데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하는 학교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딱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네요. 근데 지금은 현황이 어떤지를 잠시 보시면 이대영의 대중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방안 연구입니다. 2009년도 연구예요. 역시 이것도 조금 시간차가 있지만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무선 방식으로 표집을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당신들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밴드반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실용음악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들에 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서 그냥 동일하게 놓고 어떤 프로그램 하십니까? 라고 했다면 이 비율은 합창 혹은 오케스트라가 훨씬 높겠죠. 그런데 실용음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는 그래도 밴드반이 가장 높고 그 외에 드럼반, 기타반 혹은 이제 실용음악반이라고 이름 짓는 미디 이런 부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원할 때 밴드반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난타 같은 것도 지원을 해봤었는데 그런 특정한 악기, 기타 앙상블 클래스라던가 난타반 이런 데에 그 서류가 쌓이는 것보다 밴드반 쪽이 훨씬 더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박혜미의 논문을 보면요. 전남대 교육대학 논문이에요. 2017년. 이건 좀 최근 연구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광주광역시내 중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중 절반 이상이 실용음악 관련이며
이 중 3분의 1이 밴드부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실용음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그 실용음악 내에서 밴드부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요.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실용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급부상했어요. 한 10년 정도 내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클래식 음악 학과랑 4년제 대학으로만 비교했을 때 클래식 음악 학과가 동일수를 이루거나 줄어들었을 때 실용음악 학과는 4배에서 6배 정도가 증가를 해요. 엄청나게 실용음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으로 학교에서도 발빠르게 실용음악 교육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본 설문에 대한 배경 번위는 이거를 제가 갖다 놓은 건 사실 이 친구의 연구는 석사 논문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 66.9% 중에 3분의 1이 밴드부더라라고 했을 때 모집단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모집단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집된 건지에 대한 근거가 조금 약해요. 근데 이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표한 실행방안 연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이 60명과 500명 대충 이랬고 회수율이 이랬다. 그들의 배경 변이는 이러하다. 일반적 특성 같은 겁니다.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학교 담당, 광주광역시 소재, 도단위 소재 이런 모집단의 정보들을 밝혀줘야 돼요. 이게 양적 연구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양적 연구는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이것 자체가 연구 결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치를 뽑아낸 그 조사가 타당했는가 합당했는가를 약간 과할 정도로 밝혀줘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주저리 썼어? 표로 다 돼. 이거 아닙니다. 다 쓰셔야 돼요. 왜 김호준의 뉴스공장 보면은 그 설문조사 리얼미터랑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죠. 그럴 때 되게 바쁜 상황 내에서도 본조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했으며 신뢰 수준 몇 %에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조사 개요를 얘기하죠. 그게 법이라고 하면 규칙이거든요.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논문도 똑같습니다. 이런 정보를 밝혀주셨을 때 이 근거가 명확해야지 신뢰할 만한 근거구나 라고 보실 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보시라고 얘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자, 어쨌든 밴드부 수업 현황이 어떤가요? 생각보다 많은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중 절반 이상이 실용음악 관련,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밴드에 관련된 교육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관점을 봐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보고 수업을 마치면, 자, 이동현의 2007 문화예술교육포럼, 그 다음에 한국교육진흥원에서 나온 세미나 자료예요. 대중문화예술교육의 4가지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중문화예술교육이라고 제목을 짓고 있는 건 기존에 있었던 합창과 합주 수업은 전통예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현재 많은 수요로 감당하고 있는 실용음악 혹은 밴드부 이런 합주 수업들은 대중문화예술에 관련된 거다. 이 밴드부 수업, 대중문화예술 교육인데 여기에 우리가 4가지 관점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개인의 탁월한 재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각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 기존에 있었던 전통 예술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탁월한 재능을 부스트 시켜주기 위한 교육 체계였다. 생각해보니 바이올린 잘하면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뭐로서 너 바이올린에 재능이 있으니까 너 첼로에 재능이 있으니까 관현악부에 들어와서 그들이 앞으로 계속 악기를 해나갈 수 있도록 약간 이런 이제 그림이었다면 대중문화예술 교육은 감각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약간 말이 어렵긴 한데 함께 모여서 즐기는 그들의 음악적 체험과 활동에 조금 더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밴드부한테 와서 너 기타로 대학 가려는데 그렇게 치면 되겠어 라는 말보단 즐겁게 해봐. 머리를 흔들면서 해봐. 약간 이런 교육이 가능한 건 이렇게 나왔을 때 전통적인 문화예술과 대중문화예술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다. 이거는 그들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각 활성화는 사물을 미적으로 보는 힘, 신체의 자유로운 활력, 표현 방식의 다양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문화예술 교육은
기존에 있었던 전통 예술의 탤런트를 키워주는 포커스보다 그들의 음악적, 뮤지컬 센스를 부스트 시켜줄 수 있는, 증진시켜줄 수 있는 교육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예술교육을 통한 소통은 상호 간 인격의 신뢰, 정서 교감, 즐거운 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술교육이라는 큰 포지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 예술은 창작자와 수용자 간의 일방향적 정보 전달이 주를 이루었다. 이게 뭘까? 생각해보면 독창회 같은 거 생각해보시면 보통 이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정보 전달자고 관객이 수용자라면 클래식 공연은 악장 간에도 박수를 안 치는 정도의 어떤 조용한 이런 음악을 청취하고 감상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신다면 새로운 예술교육, 대중문화 예술교육은 다방향적인 정보의 소통과 인터페이스를 가능케 한다. 약간 이 부분은 방탄소년단 공연이라고 생각해보면 되겠죠.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서 방탄소년단 노래 하나 끝나면 짝짝짝짝 박수치고 안 그러겠죠. 뭔가 일어나서 손도 흔들고 야광봉도 흔들고 뭐 I say you, you say love 이렇게 하면은 뭔가 소통도 있고 약간 그런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이 대중문화 예술 교육의 하나의 관점이다. 클래식 음악은 좀 더 일방향적이고 이런 부분이라면 이 실용음악 쪽은 훨씬 더 다방향적인 상호 소통적인 부분을 더 강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표현력을 길러주고 하나의 사물이나 주제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줌으로써 상상력을 풍부하게 갖도록 해준다. 상상력은 문화산업 시대에 비판적 힘을 기르고 독립적인 감수성을 기르게 해준다. 사실 이 부분은 딱 얼핏 보기만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바퀴 돌려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예술의 레파토리는 굉장히 오래됐죠. 피아노를 치는 누구나 모차르트의 곡을 연습하지만 모차르트가 죽은 지 오래됐잖아요. 작년이 베토벤 서거 250주년이었죠. 여전히 베토벤의 소나타 곡을 연습하지만 그런데 실용음악의 레파토리들은 당장 내가 어제 TV에서 봤던 곡, 한 번도 엊그제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제 새로 발표된 곡을 오늘 연주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핫한 이런 소재들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시대를 방영하고 지금 현재 시대를 방영하면서 우리에게 음악적으로 주는 인포메이션들이 있다. 기존에 있었던 전통 예술과의 차이점이지 그런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상상력을 줄 수 있고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사물과 주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마지막 네 번째 부분입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한 새로운 예술 감수성을 확대시키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용력을 높일 수 있다. 디지털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닌 매개로 활용하여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요. 물론 여기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라고 했지만 쉽게 말해서 관현악부 수업에 갔습니다. 불이 딱 꺼졌어요. 전기가 나왔어요.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촉불을 켜놓고 환하게 비춘 다음에 연습을 시작했어요. 연습 가능하죠. 바이올린 악보만 보인다면 킬 수 있습니다. 첼로, 플룻, 클라, 피아노. 지휘자도 악보만 보이면 더듬더듬 연주할 수 있어요. 예술의 전당 공연 갔을 때 갑자기 불이 탁 하고 나갑니다. 핸드폰 화면들만 켜가지고 간간히 악보 보면서 아니면 지휘자 쪽 불만 켜놓고 단원들은 악보를 다 외운 상태라고 한다면 지휘자의 사인만 볼 수 있다면 연주는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승환 콘서트를 갔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가능할까요? 실용음악이 가능한 이유는 꼭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전기가 들어가는 디바이스들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기로 작동하던 아날로그의 시스템이 지금은 많은 부분 디지털로 전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 시대의
실용음악, 대중문화 예술 교육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샘플링, 미디 작업, 혹은 디지털 음원 변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수용력과 예술 감수성을 확대시켜야 된다. 그런데 단순히 기기에 대한 이해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매개로 활용하여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익힐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그 기술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미국 대학에서 전자음악 배웠던 선생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What technology is for? 라고 했었나? 네. 테크놀로지가 뭘 위해 있는 것이냐? 좋은 음악을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고로 좋은 음악을 쓰지 못한다면 이 테크놀로지는 필요가 없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테크놀로지는 항상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되지 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왜 하셨냐면 전자음악 컨퍼런스에 가면 와, 나는 지금까지 몇 도를 돌리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테크놀로지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요. 박수 한번 딱 친 다음에 그 박수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고 그 마이크에서 컴퓨터로 들어간 사운드가 수치로 변환돼 가지고 스피커로 울리고 그 스피커 사운드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는데 그 마이크로 들어가는 동안 관객들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 때문에 변수가 생겨가지고 소리가 변환되는, 그게 계속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고 다시 스피커로 나오고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면서 하나의 완전한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막 쭉쭉쭉 돌고 있는 것들을 연주회장에서 해요. 엄청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와, 지금까지 나는 정말 몇 도를 돌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음악적 결과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크놀로지가 높을수록 음악이 주는 감동은 조금 떨어져요. 그 테크놀로지 자체에서 감동을 받지 못하면 음악에서는 사실 감탄사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얘기를 많이 느껴보게 됩니다. 항상 기술 필요합니다. 밴드부 교육할 때 저희가 스피커에 대해서도 라인에 대해서도 각각 악기에 대해서도 픽업이 뭔지 마이크는 어떤 걸 써야 되는 이런 것들도 배우게 돼요. 근데 그런 테크놀로지를 배운다라는 것 자체가 밴드부 교육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좋은 밴드부 교육, 음악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중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 관점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본 수업에서도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테크놀로지가 뭔지를 알고 이걸 통해서 어떠한 좀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둬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세 가지 파트입니다. 합창, 합주, 밴드. 자, 오늘은 합창 수업, 합주 수업, 그 다음에 밴드 수업의 중요성과 현재 이제 현황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의 관점들로 들여다볼 수 있는가를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